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SKCT, SK의 인적성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SKCT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부하기에 앞서서 먼저 이 기사를 봐야 되는데 이건 지금 올해 21년 기준으로 1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주요 대기업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그룹들이 공채가 대부분 많이 좀 폐지가 되고 수시 채용으로 좀 돌리겠다. 특히 이제 SK 같은 경우는 당장 아마 내년, 그러니까 이제 22년 기준이겠죠. 22년부터는 100%로 수시 채용을 할 것이고, 필기 전형이었던 SKCT 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 필기 전형이 계열사별로 변경이 될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고 계신 이공계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은 모르는 상태고, 현대차 같은 경우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모비스나 몇 개의 그런 이제 계열사에서는 지금 우리가 수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을 때 HMS를 간이로 좀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가장 메인이 되는 현대차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은, 지금 내가 SKCT를 얼마나 비중 있게 공부를 하느냐에 대해서 한 번은 조금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SKCT가 지금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같이 준비하고 계신 GSAT가 언어 부분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언어를 병행해서 준비하기도 좀 힘들어졌고, HMAT 또한 언어를 포함하고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HMAT을 대부분 안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기업에서는 SKCT만 따로 준비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비중은 앞으로 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대응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EAN위에서 또한 주로 현재의 트렌드에 맞춰서 자소서나 직무에 대한 강의 혹은 면접 대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고, 인적성에 대해서는 뭐 그때그때 잠깐의 팁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 비중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대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서도 SKCT에 대해서 디테일한 문제풀이나 그리고 그러한 어떤 기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기보다는 그런 기준들은 이미 다른 유튜브들에 되게 잘 나와 있더라고요. 혹은 다른 블로그들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충분히 그런 크고 작은 팁들을 얻으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체적인 프레임과 그에 대한 그 접근 방법 정도만, 전략적인 접근 방법 정도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실 실행 역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행 역량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좀 있을 법한 그런 조건을 제시하고서 본인이 뭐 사원이나 어떤 팀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푸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문제의 특징은 정답이 통계적으로는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답에 대해서 다 웨이트가 부여가 돼 있고, 가장 좋은 답변을 선택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면은 안 좋은 점수를 얻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일단은 당연히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부분 점수 조금이라도 괜찮은 선지를 골랐을 때 조금이라도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푸셔야 되는데 이게 막상 처음 풀면은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 이유는 본인만의 기준이 처음에는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유튜브들에서도 예시가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그런 기준들에 대한 설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정말 다 풀어본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한 절반 정도는 시중에 있거나 아니면 제가 봤던 문제들을 다시 한 번 더 보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답도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문제를 더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정해진 정답이 없다인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은 최선보다는 차악을 선택한다는 그런 마인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막상 문제를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답변이
주관적으로 자리 잡고 있을 수가 있는데, 막상 그런 주관적인 기준으로 선지를 보게 되면은 그 선지에는 그런 베스트한 답변이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5개 다 답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럴 경우에도 답을 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이때 베스트 잡지로만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그 중에서 가장 그나마 좀 나은 답변을 선택한다라는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렇게 이제 모르겠는 그런 선지, 다 안 좋아 보이는 선지들 중에서는 그래도 확실히 아닌 것들은 다 날린 다음에 한 2개 정도 좀 헷갈리는 선지가 나오면은 그럴 땐 그냥 과감하게 찍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그 2개 선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쨌든 최악은 피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크게 마이너스는 당하지 않고 잘해야 본전, 더 잘하면은 더 플러스 점수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의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세팅을 하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따로 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다른 유튜브들을 참조해 보시면은 요즘에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에 대해서 좀 공통적인 사항들은 본인만의 기준으로 이렇게 좀 자리매김해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언어예요. 언어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이전의 인적성에 비해서는 지문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를 풀면 굉장히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나는 표면적으로는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선택지로 가면은 이것도 정답이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정답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복수 정답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이유는 사실은 이게 선택지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지문은 짧지만 거기서 담겨있는 그 미닝이 되게 좀 함축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될 부분은 선지를 구분하기 전에 먼저 지문에 대해서 너무 빨리 읽으면은 표면적인 것들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처음에는 좀 천천히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지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 옆에나 아니면 이제 밑에 작성을 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맞는 선지를 찾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수리예요. 수리 같은 경우는 수리 문제와 이제 표 문제 2개를 보통 나뉘죠. 먼저 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이제 어려운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GSAT나 다른 문제들을 보시면은 중학교생들이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꽤 나오는 편이죠. 그런데 막상 SKCT의 수학 문제를 풀어보시면은 기계적인 풀이 같은 느낌이 아니라 조금 뭔가 이해를 하고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리 문제를 연습하실 때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도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겠지만 특히나 SKCT 같은 경우는 기계적인 풀이가 아니라 그림을 하나씩 좀 그려가면서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좀 문제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이제 식을 세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2번째로는 표 문제인데 표 문제는 평이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다른 타 문제집이나 타 인적성과 비교해 봤을 때 평이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응 전략도 다른 타 문제집과 타 인적성과 유사하게 가지고 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추리인데 이 추리 같은 경우가 진짜 힘듭니다. 이게 왜냐면은 타 지금 문제집들 나와 있는 그런 출간된 문제집들을 봤을 때 그 문제집들을 풀고 막상 SKCT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집과는 좀 다른 문제들도 많이 나오고 느낌도 어렵고 난이도도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문항 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풀어내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사실 크게 좀 대비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다른 추리 문제를 연습을 할 때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잡고 있는 것이 좋고 어차피 더 공부해봤자 시간 대비 그렇게 여러분들이 큰 변별력을 가지고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나 다 어려워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은 다른 쪽에서 좀 변별력을 더 많이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언어, 수리, 실행 역량에서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노력을 통해서 변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파트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변별력을 갖고 가려는 전략을 해야 되지, 사실 공부에도 조금 힘든 이런 추리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비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인성검사를 보게 됨으로써 SKCT가 종료가 될 텐데, 이 인성검사에서의 팁이라고 한다면은 선지에 대해서 애매하게 체크를 하지 말고 그거보다 좀 확실하게 체크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인싸 같지도 않고 아싸 같지도 않은데, 그러면 이제 뭐 1번부터 5번의 선지가 있으면 3번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4번 또는 5번 혹은 1번 또는 2번에 확실하게 표시가 된 선지가 많아야지 여러분들의 성격적인 부분들이 잘 데이터화돼서 채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을 하시고,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은 타 사이트에 있는 인성검사를 한 번쯤은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그쪽에서 제시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평가된 것을 보면은 본인이 좀 애매하게 찍었는지 아니면 좀 확실하게 찍어서 점수를 잘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 번 보는 거는 비추천을 드리는 게, 여러 번 봐봤자 사실 큰 도움은 안 돼요. 그래서 딱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용해 볼 가치는 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짧은 영상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좀 더 그런 전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둔 다음에 대처를 하시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